충격적인 것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만 올리면 3만원을 기본으로 할인해주는 곳이었어요. 왜 블로그 체험단 3만원 지원해준다고 뽑냐고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몇천만원 협찬받은 고인물 김동글입니다. 체험단을 엄청 많이 다닌 만큼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안 좋은 기억도 많은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험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스레드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체험단 가서 복면당한 블로거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짜 완전 최악의 체험단. 두 번째, 당당하게 거절해도 되는 이상한 체험단. 세 번째, 가이드 꼼꼼히 안 보면 호구되는 케이스. 네 번째, 인간적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곳. 다섯 번째, 거절하긴 애매한데 좀 과하게 느껴지는 곳. 이렇게 나눠봤고요. 사장님들도 이상한 블로거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끝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기억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체험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 한 지 2달 좀 넘었을 때 3만원짜리 제공해주는 한우집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직접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메뉴판에 400g 이상부터 주문 가능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최소 주문 금액이 거의 12만원이었던 거죠. 아니 3만원 제공하는데 12만원 내야 한다니. 사장님한테 점심 메뉴, 밥 메뉴 시키면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지금이었으면 거기서 안 한다고 했을 텐데 그땐 잘 몰랐어요. 그냥 거기 엄청 좋은 곳이면 12만원짜리 밥 먹었다고 말려고 했는데 반찬도 너무 적고 야채도 적고 고기를 구워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을 락앤락 반찬통에 그냥 이만큼 담아서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 김을 이렇게 집어서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고기 기름이랑 침 묻은 젓가락으로 김을 이렇게 집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체험을 했으니까 글을 쓰려고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원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만 올리면 3만원을 기본으로 할인해주는 곳이었어요. 왜 블로그 체험단 3만원 지원해준다고 뽑냐고요. 체험단 사이트 가서 신청 멘트 넣고 선정 기다리고 선정되고 예약 조율하고 점심밖에 안 준대서 주말 점심에 한우를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체험단이랍시고 제 돈 내고 먹을 사람을 찾는 그 심보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체험단 사이트에 문의를 했는데 바뀌는 거는 없었어요. 그 사이트 갈 때마다 그 체험단이 있었는데 보통 0명이었는데 1명씩 신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속은 거죠. 근데 업체명을 말하면 또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해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큰 돈은 빼앗긴 건 아닌데 너무 킹받았고 제 시간을 많이 뺏어간 케이스예요. 배달의 페이백 체험단입니다. 거기서 떡볶이랑 분식을 12,000원어치 시켰어요. 배달비는 빼고 페이백 해준 데서 배달비는 제 돈으로 냈어요. 한 15,000원 얼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리뷰 이렇게 올렸으니까 12,000원 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돈 안 주시는 거예요. 문자를 한 3번, 4번 보냈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바빠서 못 보냈네요. 얼른 보낼게요. 이러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플랫폼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안 주세요. 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돈을 돌려주셨는데 7,5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12,000원을 알고 있는데 환급이 이상하다 했더니 고객이 낸 배달비 외에도 가게에서 부담하는 거리별 배달 팁 4,500원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주겠다. 그거였습니다. 저는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7,500원은 돌려받았어요. 심지어 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배달비를 7,500원 정도 제외하고 보내줄 거면 그걸 가이드에 써줬어야 했는데 그걸 올려주지 않고 돈을 마음대로 떼먹고 보내고 한 달 가까이 기다리게 한 점. 이게 아주 황당했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기 싫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특업체에서는 배달앱 체험단은 안 하고 있어요. 페이백을 체험단 플랫폼에서 포인트를 주는 게 맞지 사장님한테 직접 받으려고 하는 곳은 저처럼 떼먹힐 수도 있고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당당하게 거절하는 불합리한 케이스들입니다. 첫 번째 뒷광고입니다. 요새 특이한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돈내산 컨셉으로 진행하니까 협찬 문구랑 공정위 문구를 빼고 내가 직접 돈 주고 산 것처럼 써달래요. 뒷광고죠? 불법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진짜 많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선정 당시에 없었던 요구 조건이 추가로 생기면 원칙상 우리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체험단 사이트에 가서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 받았으니까 얼굴 옆에 화장품 대고 정면으로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원본을 우리한테 보내라. 상세 페이지에 블로거들 얼굴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광고 목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품 받고 나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불합리한 요구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2차 활용 비용은 분기별로 받는 케이스도 있고 특히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단가가 더 셉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면은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메일로 나는 얼굴 노출을 하지 않는 블로거이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알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이트 있잖아요. 두 글자로 된 거.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상업적 이용이랑 2차 다 동의를 한 게 되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벅지에 마사지 하고 있는 거, 몸 사진 같은 게 상세 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최근에 스레디에서 본 건데 어떤 속옷 서포터즈가 이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가슴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머리카락 등으로 가리지 말고 제대로 모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달라. 원고료 같은 것도 없고 선정 전에 말해준 것도 아니고요. 카메라 화질은 뭐 써야 되는지까지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내 블로그, 내 스레드, 내 인스타에 가슴 사진 올리라고 요구를 하더니 보통 이런 건 모델 섭외해서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살면서 뽑혔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순순히 하다가 당한 적이 많은데 세상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해야 돼요. 또 다른 케이스, 블로그 외에 다른 곳에 리뷰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 리뷰도 해주세요. 영수증 리뷰도 해주세요. 구글 지도에도 리뷰해주세요. 당근에도 올려주세요. 네이버 클립도 올려주세요. 인스타그램도 올려주세요. 맘카페에도 올려주세요. 와우. 아니 하나 정도는 선의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막 요구하고 강제로 하라 그러면 하기 싫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받아줄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저라면 거절할 것 같아요. 또 과한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다 지켰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우리 샵 이벤트하니까 이것도 넣어주세요. 이런 정보도 넣어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이 표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 요청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냥 한두 번이면 해주겠는데 계속 문자가 오면 우리가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래서 블로그 이런 거는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고료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수정해달라고 하면 제가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요구사항을 조정하면서 협업을 해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추가금을 강요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스레드에서 봤는데 피부관리실에서 팩을 해주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팩 비용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모델링 팩이어도 10만 원이 일반적인 단가는 아니죠. 그분은 심지어 한번 갔는데 예약이 중복됐다고 다음에 오라고 해서 다음에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도 돈도 엄청 날린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화하기 어려운데 예약한 다음에 갔는데 중복됐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곳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잘 해줄 확률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예약 문자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가능할까요? 주말 안 돼요. 이런 답장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이드에는 주말 안 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은 공휴일은 안 돼요. 7시는 안 돼요. 그날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거절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굳이 가서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음 케이스는 영업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뷰를 대가로 체험받으라고 했는데 결제를 하라고 영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쓰는 곳에서 이걸 당해봤는데요. 두피 케어를 해주시면서 제 두피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니 거기서 파는 6만원짜리 샴푸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 샴푸가 체험단으로 받은 샴푸가 집에 한 3통 있는데 그걸 제가 왜 삽니까? 근데 계속 제가 쓰는 거는 합성 계면 활성제라 품질이 안 좋고 나중에 두피가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하시다가 나중엔 거의 막 소리가 좀 커지셔가지고 얼른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사거든요. 그럼 갑자기 눈빛이 확 죽으면서 영업을 포기해버려요. 사라고요 하다가 안 살 건데요? 이러면은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눈빛이 되는데 여간 그런 걸 또 겪었답니다. 다음 캡처입니다. 가이드랑 업체 정보 꼼꼼히 안 보면 호구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제품 제공도 원고료도 없이 글 써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제품도 없고 돈도 안 주는데 글을 왜 쓰냐고요? 그러게요. 이런 체험란이 쇼핑 커넥트에 많이 올라왔었죠. 제가 저번에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원래 무료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스레드에 올린 게 있는데요. 폴댄스 체험을 하고 왔는데 운동을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은 줄 서가지고 인스타용 영상을 찍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인스타 영상 찍는 시간에 다른 방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영업을 한참 합니다. 제가 한 15분 당했고 그 옆에 분은 더 오래 당했는데 막 이런 것들은 원래 무료 체험이 있는 곳이고 무료 체험 후에 영업이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 후로는 네이버 지도 정보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아까 그 한우집처럼 제공 금액이 최소 주문 금액보다 낮은 곳이 있거든요.
2인 방문하세요 라고 써놓고 메뉴를 볶음밥 하나 주는 곳, 고깃집인데 25,000원만 주는 곳, 그런 곳들은 추가금을 기대를 하고 체험단 모집을 한 것 같아요. 몇 번 당한 후로는 메뉴판을 꼼꼼히 보고 제공 내용이 너무 적으면 안 가는 편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 노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사지 할 때 특히 그런데요. 등 마사지를 하는데 사진 촬영이 있고 2차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옷까지 다 탈의한 상태에서 당신의 등 사진을 찍어서 비포 애프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꼭 다 올리진 않겠지만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앉아있는 뒷모습을 찍는다는 거니까 가이드를 잘 보고 가야겠죠? 그리고 관리사분이 남자인데 상의 탈의가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이 관리하는 게 좀 불편하다면 그런 가이드를 꼼꼼히 읽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데 그냥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인간적으로 사람을 홀드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칼국수랑 튀김이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맛은 진짜 있는데 끝나고 나오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체험단이라고 사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많이 안 와봤냐고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체험단 몇 번을 가는데 보통 가면은 안녕하세요 저 체험단이에요 이러지 않고 체험단입니다 이렇게 앉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 직원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체험단에서 신청했던 그 사이트를요. 근데 마침 그 사이트가 렉 걸렸는지 안 뜨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서 체험단도 아닌데 4층에서 공짜로 먹고 간 사람들 있다고 면접에서 엄청 갈궜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밥도 맛있고 주차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너무 불친절해. 근데 맛있어서 또 갔거든요. 봤더니 모든 손님한테 불친절하더라고요. 표정도 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근데 맛있긴 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면서 슬슬 참치집에 선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나게 갔죠. 한 3번째 집이었나? 근데 사장님이 엄청 불친절한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이런 참치집 와본 적 있냐? 글 쓰면 상위 노출이 되긴 하냐? 계속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참치집 많이 와봤고 상위 노출도 엄청 잘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뽑아서 왔는데 왜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참치집에 대한 뒷담을 엄청 하시고 손님들 욕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막 아무튼 시종일관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뛰쳐나가야 하나? 밥 그냥 계산하고 글 안 쓰겠다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소심하게 밥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상위 노출 된 거 봤다. 이번에 한 번 더 와라. 문자만 봐도 너무 싫었어요. 이런 식으로 괜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스레드 댓글들 보면요. 체험당 왔다고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눈치 주는 곳들. 이런 데 가끔 있어요. 보통은 잘해주시고 보통은 그냥 일반 손님들처럼 대해주시고 잘해주는 곳도 많은데 약간 거짓 취급하는 곳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곳. 선정되어가지고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이러고 끊는 거예요. 뭐지? 정말 난데없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연결된 사장님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길래 거기를 끊었습니다. 또 평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인데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갈비찜이랑 냉면 시켰을 때는 정말 친절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블로거가 가서 냉면을 혼자 먹으니까 완전 싸늘했다고 합니다. 근데 냉면 하나 주는 체험단인데 혼자 왔다고 싫어하다니 좀 이상한. 또 체험단이라고 반찬 리필 안 해주기. 약간 꼼시럽죠? 블로거가 먼저 왔는데 계속 기다리게 하고 음식 늦게 주기. 6만원 제공이라고 해서 왔는데 특정 메뉴를 강요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먹는 걸로 소심하게 굴면은 사람이 억하심정이 생겨요. 이왕 돈 쓰고 시간 써서 블로거들을 불렀으면 홍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대우를 해주고 블로거들도 성의 있는 리뷰를 하고 이런 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애매한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가이드 확인하고 갔는데 가면은 A4 용지를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빼곡한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옛날에 책 체험단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곳에서 책 하나를 주고 종이를 보니까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원고료도 없고 책 한 권 주고. 책 정말 재밌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런 조건을 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과하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평택, 김치찜, 혼밥, 회식, 주차 이런 많은 단어들을 다 넣어서 제목을 쓰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을 전혀 적용할 수가 없고 그 글은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 리뷰 개수를 올리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체험단 10명 부르면 10명 다 제목이 똑같잖아요. 유사 제목이라 누락갈 수도 있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체험단 사이트 있으시죠? 거기 키워드가 좀 불만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소통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에만 이용 가능하고 또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와서 우리 집 돈가스를 먹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손님들이랑 안 마주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식사 시간대도 아니고 배도 하나도 안 고픈데 가서 혼자 밥 먹고 있으면 현타가 오긴 해요. 이렇게 별로인 체험단이나 애매한 체험단들 정리해봤는데요. 케이스가 진짜 많네요. 이번에는 제가 스레드 하면서 느낀 사장님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왜 블로거들을 뽑아놓고 그런 취급을 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험단 사이트 중에서 영업을 너무 과하게 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장사해야 되는데 업체 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신가요? 블로그 마케팅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톡톡으로도 그런 연락이 계속 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체험단 이용하는 사장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랬던 거죠. 안 그래도 마트 찾는데 사람 많을 때 와가지고 추가금도 안 내고 싼 거는 먹네 이런 식으로 눈꼴시럽게 우리를 보는 거였어요. 애초에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글을 쓰고 홍보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는 사람들, 오는 김에 추가금도 좀 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블로그 체험단 개념 설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인터넷에 글 올리는 대가로 밥을 어떻게 먹냐 계속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블로거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는데 자영업이라는 이 세계가 너무 넓고 체험단에 새로 입문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이상 이거는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체험단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약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되게 피곤합니다. 선정된 거 표시하고 예약하고 시간 맞춰서 밥 먹고 글 쓰고 올리고 이게 되게 에너지가 쓰이는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레뷰나 브랜드 커넥트 같은 데서 받는 홈체험단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메일로 대행사들이랑 소통하면 좀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줄어들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원고료를 떼먹히거나 뒷광고 요청을 받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블로거들도 진상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다 가다 본 것만 정리를 해봤어요. 서포터즈를 제가 지금까지 한 4개, 5개 해봤는데 그 톡방이 있으면은 거기서 꼭 비협조적으로 구는 분들이 있고 책임감 없이 튀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안내를 했던 건데 계속 따지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고요. 완전 심보가 돌아서서 매번 시비를 거는 분들이 그거였다. 일요일 밤 10시까지 보내야 원고를 받는 그런 서포터즈였는데 자기가 좀 늦은 거예요. 근데 그걸 봐주지 않았다고 화나가지고 서포터즈 모든 일을 따졌던 분이 있습니다. 그거 응대하는 직원분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충주매에 나오는 악성 민원인 스타일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서포터즈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신청할 때는 엄청 열심히 할 것처럼 썼을 텐데 그렇게 슉슉 나가버리니까 블로거들이랑 일하는 분들도 꽤 힘들지도요. 시간을 많이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글을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당했던 갑질처럼 사장님들한테 엄청 갑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레드 했던 게 블로거들 입장 말고 사장님들 입장도 궁금했던 건데 오다 가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꼭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드디어 이렇게 넘겼네요. 블로그 주변에 블로그나 체험도 하는 분도 있으면 꼭 공유를 해주시고 저처럼 할 필요 없는 나쁜 경험을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경험도 있지만 사실 좋은 경험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할 말이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물이었습니다.